네, 자, 여기, 우리 학교 부실급식을 막아라. 우리 민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110쪽에 그 민사재판법정과 형사재판법정에 그 뭔가 자리 배치가 나와 있는데 그 여기 민사와 형사재판의 자리 배치가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뭔가 그 민사는 어 변호인이 둘이고 그 변호인들이 약간 판사에게 말하는 형식인데 뭔가 형사 재판은 그 검사가 그 피고인한테 계속 신문하고 그러는 방식이어서 뭔가 그 형사 재판은 자리 배치가 약간 그 검사와 변호인 그 자리가 마주어서 있는 것 같고, 민사는 뭔가 자기의 억울한 것을 다 그 뭔가 판사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옆에 나란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서로 씨? 안 돼. 서로야, 너 말 중에서 이렇게 들려 우리는 지금 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려 서로야. 왜 그러지? 끊긴, 끊긴 게 저 이렇게 저 연결 상태가 별로 안 좋은가 봐. 서로 지금 이상하게. 어, 그래 그래. 잘 갔다 와. 민준아, 은호가 누군지 알아? 아니요. 서로보다 더 이쁜 애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서로가 화낸다. 응. 예, 은호로 변신했어. 아, 네. 와, 이제 잘 들린다. 그래요. 잘 들려요. 엄청 잘 들려. 네. 그렇군. 아빠 커피 해봐. 선생님 이름 바꿔줄게. 네. 안겠다. 이거 됐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서로야. 아, 네. 그래서 그 민사 재판하고 형사 재판은 그걸 하는 이유나 그걸 해서 얻는 결과 같은 것도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자리 배치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법정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책에 나와 있지. 그래서 사실은 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이런 그 자리 배치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사실 쌤도 잘 모르고 그동안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민준이 덕분에 정말 왜 자리 배치를 다르겠지라고 궁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민사재판이란 뭐고 형사재판이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민준이 민사재판이 네, 뭐야? 민사재판. 약간 응, 그, 이 책에서 그 응, 뭔가 그 금액이 2억 이하의 응. 뭔가 범죄나 약간 가벼운 범죄를 다루는 재판? 가벼운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 민사재판이다. 서로가 생각하는 민사재판은 근데 아, 그게 다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음, 그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을 한 음. 번씩 하지 않아요? 어, 민준이하고 서로가 민사재판에 대해서 둘 다 약간의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에 종류가 여러 가지 법이 있어. 근데 법들 네. 중에 민법이라는 법이 있고 형법이라는 법이 있어. 법 아, 자체, 법 자체가 민법이라는 것도 있고 형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어, 민사재판의 가장 명확한 정의는 민간인들, 그 개개인, 민준이와 서로 둘 사이의 문제, 둘 사이의 갈등과 둘 사이의 다툼이 있어. 그 경우에 민준이하고 서로 사이에 그냥 이야기가 잘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 그럼 재판을 안 해도 돼. 근데 민준이하고 서로 사이에 서로 갈등이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뭐 민사재판? 재판을 신청을 해가지고 판사한테 민준이 말이 옳은지 서로 말이 옳은지 뭐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야. 음,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민사재판. 민사재판을 그 민사재판은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하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민준이하고 서로가 언제든지 합의해버리면 민사재판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반면 형사재판은 민준이하고 서로 사이 그 형법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건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정한 몇몇 가지가 있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음, 음, 도, 훔치는 거? 물건을? 그렇지.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즉, 민준이가 서로의 마음을 훔쳤어. 이러면 상관이 없어. 이건 재판 대상이 아니야. 근데 민준이가 서로의 뭐 안경을 훔쳐갔어. 음, 응? 그런데 민준이가 아, 미안, 서로야. 내가 네 안경 돌려줄게. 서로가 알았어. 다신 하지 마. 둘 사이 해결됐어. 이러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끝난다. 안 끝난다. 왜? 응? 안 끝난다. 왜? 이거는 서로의 안경을 훔치는 행위는 이미 그거는 절도야, 절도. 그래서 서로가 음, 용서해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아, 나라에서 이거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아예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네. 된다고 형사 재판이 되는 거야. 음, 이건 굳이 서로가 뭐 하지 않아도 민준이가 진짜. 이거 훔쳤어요. 얘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물론 이제 음, 신고해야 할 경찰이 알겠지만 그 서로가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이 뭐 그 현장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선생님이 보고서 선생님이 민준이가 쟤 훔쳤어요 하고 고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알게 된 경우에 누가 나서서 경찰이 나와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해. 음, 그리고 그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누가 검사가 기소라는 거예요. 기소. 이거 음, 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러면 그때 열리는 재판이 무슨 재판이다? 형사재. 형사. 형사 재판이다라는 얘기. 됐어? 네. 네. 다만 서로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서로 말이 맞을 수는 뭐냐면 형사 재판인 경우에 그래갖고 민준이가 이제 뭐해? 그 나라로부터 너 이거 훔쳤으니까 뭐 벌을 받아라고 했어. 근데 서로가 그 뭐 안경 부러진 거, 안경이 깨졌어. 그럴 때 그 서로의 그 안경값을 받아내야 되잖아. 그거는 서로가 누구를 상대로? 민준이를 상대로 뭐 하셨다는 거야? 민사재판을 아, 했다는 거지. 네가 음, 나한테 손해를 입혔으니 그 손해 끼친 거에 대해서 뭐 해라? 물어내라. 민, 이럴 경우에는 재판이 몇 가지 열리는 거야? 두 가지. 두 두 가지. 가지가 다 열릴 수도 있어. 다 열릴 수도 있어. 이해가? 네. 네. 그래서 민사재판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일? 민사,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이의 일. 개인. 그래서 서로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변호사. 민준이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와 변호사들끼리 서로 우리 의뢰인이 더 잘났다. 우리 의뢰인에게 더 뭘 줘라. 라고 다투면 판사가 듣고서 뭐 하는 거? 판결 내려주는 거. 요게 민사재판. 반면에 형사재판은 그게 아니라 검사가 국가 공무원인 검사가
이 사람을 뭐 해야 됩니다. 벌 줘야 합니다. 라고 해서 기소를 하고 그러면 피고인, 고소 고발을 당한 피고인은 자기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변호사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저기 해준 거지. 변론을 해주고. 그럼 이제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그 결과 이 사람이 죄가 있나 없나, 죄가 무겁나 가볍나를 따져서 판사가 판결하는 게 그게 뭐다? 형사 재판이다. 됐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민사 재판을 이렇게 안 치는 이유는 민사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거야, 대등. 어,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가 민준이 얘가 나한테 뭘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어요. 뭐 해달래요. 아니면 이 땅이 내 땅인데 제가 자기 땅이라고 우겨요. 이거 내 땅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에 이 두 피고와 변호인 그 사이, 그러니까 피고하고 원고는 세상을 소송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사람. 피는 피해자가 뭐 하는 사람? 피해자가 해를 당한 사람이잖아. 그 피자가 당하다는 뜻이거든. 고소 고발을 당한 사람을 피고. 라고 얘기한 반면에 이 형사재판은 고소 고발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검사, 국가기관 검사가 이 사람을 벌줘야 된다라고 원한 거고 고소 고발 당한 사람인지 피고가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다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해서 선생님이 뭐 별로 안 좋은 얘기야. 예전에 뭘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 어, 사기를 당했어.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형사재판에 넘어갔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징역형을 받았어. 근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다시 뭐 해야 돼? 민사재판을 해야 돼. 민사. 그래서 민사재판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이제 형사재판도 당하고 민사재판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형사재판에서 뭐 사기범으로 판결 났다. 그럼 이제 민사재판에서 조금 더 그걸 받아낼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일이 이렇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두 개가 한꺼번에 연결되는 건 아니야. 두 개개인 사이의 어떤 그런 문제는 그냥 개개인 사이의 문제이지 그 형사재판과 관련이 없는 것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우리는 흔히 TV에서 보는 건 주로 뭐야? 형사? 형사재판을 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보는 거지. 자, 재판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했고, 그런 재판을 담당하는 것들이 바로 사법부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 서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의 65번, 65쪽을 보면 그 영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 대부분 귀족 집안 사람들이 내려온 직책으로 물려받는 상원 의원과 하위 의원이 있는데 왜 민주주의임에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귀족 사회라기보다는 왜 귀족의 직책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한, 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의회에 대한 정확한 그 이런 게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귀족의 직책과 직접 사람들이 뽑은 그런 직책을 합쳐가지고, 의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음, 김민준 씨. 제 생각에는 뭔가 귀족이 뭔가 내려오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 영국은 왕이랑 뭔가 귀족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점점 민주주의로 가서 약간 뭔가 전통을 유지하고 싶어서 계속 귀족을 물려받는 상원의원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전통을 얘기하면 커다랗게 두 나라를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원래 아주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얘기하면 보통 어느 나라 얘기? 가장 음, 오래된 민주주의. 최초의 민주주의. 미국? 응? 미국? 응? 미국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라인데. 미국은 기껏해 한 300년 생긴 지 300년 정도밖에 안 된 나라 아니야? 음, 응. 고대 그리스. 아, 응. 그리스. 왜? 그, 그리스 신화에 나, 그리스 신화? 아, 신화에서 무슨 아닌가? 나와? 자, 아, 그리스라는 도시국가 중에 어, 아테네에서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라는 걸 했지. 민회에서 모여서 남자들이 그 완전한 근데, 지금 같은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고 남자들이 주로 그것도 재산이 있는 그런 남자들이 모여서 직접 자기들이 모였다는 거야. 투표해서 토론하고 투표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민주주의의 효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우리가 느끼고 있는 민주주의의 시작은 어디를 얘기해? 미국? 영국이에요, 영국. 아, 영국?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을 얘기하는데 그 영국도 원래는 아까 여러 민주주의 얘기했듯이 왕과 귀족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였다라는 얘기. 그런데 이 영국의 왕이 자꾸 이제 뭐해? 프랑스나 이런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거야, 전쟁.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 근데, 군대도 필요하고 군대를 먹여 살리려면 무기를 살려면 돈, 돈이 필요. 돈? 그럼 왕은 돈을 어떻게 마련해? 세금 거스 세금을 걷어서 마련해. 그 맨날 전쟁하고 세금 전쟁하려고 세금 많이 걷고 누가 힘들어? 국민. 국민들. 국민들이 힘들어. 귀족들 그 잘 사는 귀족들이 힘들어.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이 국민들이 왕한테 이제 앞으로 세금 거두려면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어 앞으로는 우리의 뭘 구해라? 동의를 구해라. 안 그러면 이번에 돈 못 준다. 라는 식으로 왕과 협상을 해. 그게 처음에 있었던 이른바 영국 뭐 대원작이로나 선생님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나. 마 뭔데? 마 뭐라고 그러는데? 어, 그 대협정을 맺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 마 뭐라고 이제 어, 마그나 카르타? 그렇지. 마그나 카르타가 몇 쪽에 나오는 거야? 18쪽이요. 18쪽. 아유, 민준이가 선생님보다 훌륭하네. 자, 18쪽에 그렇지. 여기 보니까 13세기 영국 존 왕이 시도 때 세금 걷어서 요거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서 그때부터 왕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못하고 이른바 귀족들 이런 사람들의 그와 협의해서 하게 되면서 왕의 권력을 조금씩 내놔. 그래서 왕의 권력의 축소의 역사야 어떻게 보면 영국은. 응. 그러면서 시민들의 권력이 점점 뭐해? 커 가더라라는 얘기야. 반면 프랑스는 그럼, 프랑스는 왕이 끝까지 그걸 안 내놔. 음,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해버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엎어버려. 그래서 그 프랑스의 황제는 뭐 해버려? 단두대에 주, 가서 처형시켜버려. 그리고 바로 프랑스는 공화정으로 가. 반면에 영국의 그 황제는 영국의 왕은 조금씩 뭐 하는 거야? 내 눈, 내놓는 거야. 타협하는 거야. 그래서 영국은 이른바 우리가 명예혁명이라고 그러는데 피를 안 봐. 음, 피를 안 보고 무혈, 피를 흘리지 않고 타협해서 조금씩 내놓으면서 지금도 영국은 왕이 그대로 있어. 있을 있잖아. 근데 다만 그 왕이 힘이 없다. 명예야, 명예. 맞아. 이름뿐인 왕이야, 이름뿐인 왕. 실질적인 권력은 국민들이 어, 선출한 누구? 총리에 의해서 있다는 좀, 거죠. 근데 왕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왕이 귀족들을 임명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뭐였다는 거야? 남아있, 알- 그게 명예로, 명예. 명예직으로. 그 실질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명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원과 하원이 있어서 그 상원들은
명예직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영국은 투표해서 총리를 뽑거든. 네. 투표해서 그 의원을 뽑고 그 의원들 중에 다수당의 어떤 우두머리가 이제 총리가 되는데 그 총리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영국 왕한테 가서 뭐 해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 영국 왕이 승인 안 해주면 총리가 될 수가 없어.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영국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야. 영국 왕이 총리를 대부분 다 뭐 한다는 거야. 다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한다. 다만 절차상 그런 절차를 뭐 한 거야? 만든 것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영국의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영국의 상원은 그렇게 귀족들의 모임이라는 식으로 하는데 하지만 정치적으로 실질적 힘을 갖고 있지 많다. 많다. 하원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좀 전에 국회의원 선거하지 의원 선거를 해서 거기에 뽑힌 의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뭐야 실질적인 일들을 결정하다라는 얘기. 자, 영국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더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음, 어디 갔어? 아, 영국은 의원 내각제라는 형태의 정치 형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라는 거는 뭐냐? 그리고 좀 이따 나오는 미국은 대통령 중심. 대통령. 자, 영국만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어디도 일본이 영국과 아주 유사한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어. 반면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는 뭐 대한민국,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어. 물론 똑같진 않아. 자, 의원 내각제는 뭐냐? 영국과 일본은 국회의원 선거를 해. 그럼 국회의원이 뽑히겠지. 네. 뽑히면 다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총리를 선출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총리를 선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국회의원 선거했을 때 이른바 다수당의 우두머리가 뭐가 음. 됐다? 총리. 총리. 되더라. 그런데 이 다수당의 우두머리가 총리가 됐는데 이 총리가 인기가 없어. 그럼 이 총리가 물러나. 그럼 선거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다수당이 자기들끼리 또 뭐해? 우두머리를 뽑아. 음. 그럼 그게 이제 음. 총리가 되는 거야. 다만 이 다수당이 반수를 넘어야 돼. 100명이다 그럼 51명을 넘어야 돼. 근데 이 다수당이 51명이 아니라 뭐 한 30명이 다수당이야. 다른 당 20명이야. 그러면 연정 몇 개의 정당이 힘을 합쳐서 어떤 과반수를 넘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뭐가 된다? 총리가 되는 총리.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영국의 의원 내각제야. 그러다가 그럼 이 총리가 바뀐 경우는 두 가지 경우야. 하나는 총리하다가 이 총리가 인기가 이회부터. 없으면 자기들끼리 바꾸는 경우 한 가지. 또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를,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가 있잖아. 그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국회의원들 뽑잖아. 그럼 다수당이 바뀔 수 있잖아. 그럼 총리도 바뀔 수 음. 있지. 어떤 이런 방식이 어쨌든 영국 의원 내각제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 의원들이 장관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식으로. 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는 그래서 여기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 몸, 한 몸뚱이.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의 우두머리가 뭐가 되는 거야?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한 몸이야.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요 의원 내각제의 어떤 그러한 장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 몸이어서 자기들끼리 뭐야? 그냥 짜고 칠 수 있고 엉망이 될 수도 있다는 또 그런 문제점이 있기도 해. 자, 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인데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해. 음.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별도로 해, 별도로. 자, 아까 영국이나 일본은 총리 선거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나. 그냥 뭐만 뽑는다?
국회의원만 국회의원. 뽑아서 거기 총리 선출하는. 근데 우리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뽑아. 그래서 그 당이 1당이든 2당이든 그런 거 전혀 관계없어.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또다시 가장 우수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즉,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본 같았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1당이거든? 네. 더불어민주당이 우두머리가 사실은 대통령이 되는 거야. 만약 우리가 의원 내각제였으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2당이야.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 바로 지금 대통령이 나온 거잖아. 이해가? 왜? 네. 대통령 선거 따로, 국회의원 선거 따로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서로 이제 뭐해? 견제하는 거야, 견제. 그래서 어, 물론 대통령이 속한 당은 우리가 여당이라고 그러죠, 여당.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을 뭐라 그래? 야당. 야당.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을 야당이라는데 여당이 다수당 또는 과반수가 넘으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걸 뒷받침해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여당이 다수당이 아니라 소수당이야. 음, 야당이 지금 더 많은 당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을 정할 수가 어, 없어. 반면에 야당이 법을 정해도 대통령이 뭐 해버리면 거부해버리면 그 법을 시행할 수가 없어.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뭐 그 특검법을 했어. 특검법. 응? 대통령 부인이 뭐 옛날에 무슨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특검하는 특검법을 했어. 근데 대통령이 뭐 해버렸어? 거부해버렸어. 거부? 그러니까는 그 법이 시행 안 돼. 또 옛날에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법을 야당이 통과시켰어. 근데 대통령이 뭐 해버렸어? 거부해버렸어. 불어. 그러면 그 법이 시행이 안 되는 거야. 안, 반대로 대통령이 무슨 법을 하자고 뭘 하려고 법을 내놔. 근데 야당에서 뭐 해버리면 반, 반대해버리면 그 법을 시행할 수가 없어. 어, 그런 점이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다른 또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우리나라 정치 형태의 또 차이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국은 현재 의원 내각제로서 영국의 어떤 그런 총리를 선출하는 것들이고 이 총리는 그 여왕의 그 영국 왕이 지금 여왕이 아니라 왕의 승인을 받아야 형식적으로는 승인을 받아야 이제 총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입헌 군주제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입헌 군주제. 입헌 군주제인데 여기서 입헌 군주제는 입헌 헌법에 근거한 군주제 뭐 군주 임금이 다스리는 임금이 통치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군주 임금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 임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우리나라는 고종 그 뭐야 고종 순종 그 일제 침략기 전에 우리는 거기서 끝난 거야. 군주제가. 근데 이 나라는 왕이 있는 군주제, 일본도 왕이 있는 군주제. 근데 조선시대처럼 옛날처럼 왕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입헌 헌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헌 군주제를 택하고 있는 것들이 영국 정치의 어떤 그런 특징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국이 형식적으로는 국가 원수. 우두머리가 누구야? 왕이야, 왕. 왕이 우두머리야. 실질적인 우두머리는 총리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우두머리가 누군가요? 국가 원수가 대통령. 대통령. 그리고 형식적으로 대통령.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영국을 방문한다. 그럼 누구를 가서 만나는 거야? 영국 총리. 왕을 만나 왕. 근데 영국 네? 아, 나하고는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해 인사만. 음, 실질적인 얘기는 안 해. 실질적인 음, 얘기는 누구랑 해? 총리. 총리랑 해, 총리랑. 실질적인 총리랑.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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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책은 우리 학교 부실급식을 막아라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른바 급식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급식 문제 얘기는 조금 나오고 대부분이 우리나라 그
행정기관에 대해서 또는 입법기관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도 있고 또 앞으로 배워가야 될 내용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사실 이 책에 나왔는 내용이 지금 거의 맞는데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바뀐 게 있어. 바뀐 부분이 뭐냐면 87쪽 부분이에요. 87쪽. 왜? 청와대? 왜 청와대? 바뀌었어? 음. 행정부의 공간 해놓고 청와대 나왔지? 네. 네. 87쪽, 88, 89쪽. 왜 이게 바뀌었어? 응? 뭐가 바뀌? 뭐가 바뀌어 몰라? 지금은 청와대가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아, 맞아요. 저 가봤어요. 민준이 가봤어, 청와대? 네. 선생님 못 가봤는데. 네. 청와대가 지금은 사람들이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관광지로 바뀌었어. 왜? 그, 안 살고 있나? 아,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하면서 청와대를 어디로 옮겼냐면 용산, 서울의 용산이라는 곳이 국감, 있어.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과 사저를 그쪽으로 옮겨갔어. 그리고 청와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그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청와대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 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는 이제 국민들에게 오픈 개방해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그런 곳으로 바뀐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몰라.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정부가 또 이제 또 바뀌면 정권이 또 바뀌면 다시 청와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그 용산 지금 현재 집무실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게 될지 그거는 뭐 아직 그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건데 어쨌든 그동안 그 우리가 계속 청와대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왔었는데 어, 지금은 어쨌든 청와대는 그냥 과거의 대통령 집무실이었지 지금은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고 그냥 지금은 특별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용산 집무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부르지 용산에 위치한 그러니까 서울에 보면 용산이라는 곳이 있어. 그 네. 지명이 그 동네가 용산구야. 그 이태원 그 참사가 일어났던 곳이 그 용산구야. 용산구에 그게 있어. 그래서 용산구에 그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 용산 정부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기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 아예 옮기자. 음, 청와대를 아예 옮기자. 뭐 이런 주장도 과거에는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요 내용이 어쨌든 바뀐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어,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른바 삼권 분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삼권 분립이 뭐야? 삼권 분립. 삼권. 음, 자, 이른바 옛날에 아까 쌤이 전제주의. 전제주의는 등에게 왕 등 소수에게 권력이 뭐해? 집중된 정치 형태. 이걸 보고 전제주의라고. 이 전제주의가 뭐가 되기 쉽더라? 독재주의? 독재주의가 되게 독재 정치가 되기 쉽더라는 얘기야. 독재가 뭐야? 그, 혼자, 한 사람이 혼자 어, 다. 자기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르는 거, 권력을 휘두르는 거 이게 독재 정치란 말이야. 근데 전제주의가 왕등 소수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주의가 독재 정치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러한 독재 정치를 막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다? 삼권 삼권, 분립이다. 즉 권력기관, 왕에게 집중되는 권력을 세 개로 쪼개자는 거야. 뭐뭐뭐? 행정부? 행정부. 그다음에 음, 사법부? 사법부. 그다음에
음, 입법부? 입법부. 아, 그래서 이걸 삼권분립이라고. 하나, 둘, 셋, 셋. 그래서 입법부가 하는 일이 법을 만드는 거? 그렇지. 이 입이 세우다, 만들다 이런 뜻이야.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거, 법을 제정하는 거. 어디? 우리나라 어디? 법원? 법원? 법원에서 법을 만들어? 아, 국회 국회, 이사당. 국회의사당에서 아, 국회.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4월 10일 날, 다음 달 10일 날 수요일 날 여러분 학교 안 가? 네, 진짜예요? 서로 막 눈이 땡겨졌어. 진짜요? 왜 안 가? 선거.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일이라서 음, 여러분들 학교 안 갑니다. 다음 수요일 날. 근데 서로는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왜? 왜? 네. 학교 안 가면 좋을 것 같지만 방학 하루 줄어드는 거야. 아, 어차피 아, 너네는 출석 일수 정해져 있어. 그래갖고 공휴일 한 번 더 하면 방학 하루 줄어들고 공휴일 안 하면 방학 하루 늘어나는 거야, 그냥 사실은.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별로, 초중고 학생들은 별로 이게 와 휴일이다 하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조삼모사야. 일어나잖아. 똑같은 거야. 물론 이제 뭐 방학 때 30일 방학하나 31일 방학하나 차라리 중간에 하루 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더 기쁘겠지. 어쨌든 법을 제정하는 곳 국회가 있고 그 국회의원들이 뭐야 선출을 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로 입법부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국회의원은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커다랗게 두 가지 종류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뭐하고 뭐? 국회의원의 종류 두 가지 있는 거 알아? 음, 하나는 뭐? 지역구. 지역구 국회의원. 또 하나는 비례대표.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어. 자, 지역구 국회의원은 뭐냐? 민준이가 사는 동네가 반석동이라고 네, 했나? 네, 민준이는 그러면 유성구을, 유성구가 좀 네, 크다고 해서 유성구는 지역구가 두 개가 있어. 유성구 네. 갑, 유성구 을. 근데 근데 민준이가 갑이랑 을이 뭐예요? 갑이나 을은 그냥 두 개로 나눈 건데 유성구를 이렇게 놓고서 반띵 해가지고 여기는 갑 지역, 여기는 을 지역 한 거야. 아, 이해가? 네, 아무리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유성구가 이렇게 인구가 많아. 뭐 한 50만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 25만 명 기준으로 해서 한 명씩 뽑거든. 네. 아, 그러니까는 이쪽 25만 명에서는 한 명, 여기 한 명인데 그래서 이쪽은 갑, 이쪽은 을 해갖고 지금 민주당 속한 그 유성구 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그뭐 여러 명이 어쨌든 현재 국회의원들이 나와 있는 상태야. 유성구 을 네. 지역이야. 그래서 유성구 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 그 다음에 서로는 무슨 동이었지? 둔산동? 네. 그럼 거기는 서구 을, 너도 서구 을이야. 서구도 음, 많아가지고 갑을 두 군데야. 서구 갑, 서구 을. 서구 을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가 나오는 거야. 그 대전에는 5명의 국회의원이 있어. 아니 7명, 7명. 음, 유성구 갑을, 서구 갑을, 중구 한 명, 동구 한 명, 음, 대덕구 한 명. 그러니까 중구, 아, 동구, 대덕구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명씩만 뽑는데 서구하고 유성구는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2명씩 뽑는 거예요. 갑을 나눠서. 그래서 총 7명을 뽑아. 대전 지역을 음, 대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쌤이 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300명 중에 한 네. 250 몇 명, 약 한 250명 정도. 250명보다 좀 높아. 253명이 음, 될 거야, 아마. 그 정도는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아. 우리가 이걸 보고 소선거구제라고. 음. 뭐라고 한다고? 소선국. 소선거구라는 거는 선거구를 잘게 쪼갠 거야. 그래서 그 중에 그 선거구에서 뭐 한 사람만 1등한 사람, 1등? 1등한 사람을 뽑는 게 소선거구제야. 근데 이 소선거구제 말고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는 음, 안 그래. 과거에 그런 적 있어.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는 예를 들면 서구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묶는 거야. 그 음, 서구에서 2명을 뽑는데 1, 2등을 뽑는 방식이야. 이해가? 그러니까 네. 갑에서 1등, 을에서 1등을 뽑는 게 아니라
서구를 다 통틀어서 2명을 뽑아. 1, 2등을. 아, 뽑는 걸 중선거구제라고 그래. 네. 대선거구제는 아예 대전을 다 묶어놓고 1등부터 7등까지 뽑는 거야. 아, 대전에서 대전 시민이 다 한꺼번에 그 사람들 해갖고 1등부터 7등까지 뽑는 게 대선거구제. 이런 식으로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이게 뭐야? 달라.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서로의 학교에서는 인기 짱이야. 근데 다른 학교에서는 서로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음, 근데 민준이는 자기네 학교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다른 학교의 사람들이 민준이를 좀 많이 알아. 음, 그럼 민준이하고 서로는 무슨 선거구제가 유리할까? 소? 소선거구제가 유리해. 그럼 서로는 자기네 학교만 따로 뽑았을 때는 서로가 무조건 뽑힌단 말이에요. 근데 아, 대선구가 되면은 서로는 불리해. 자기 학교에서는 표가 많이 나오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표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네. 민준이는 소선거구제하면 떨어져. 자기네 학교에서는 민준이보다 더 인기 있는 애가 있으니까 떨어져. 근데 뭐를 하면 대. 대선거구나 중선거구제라면 다른 학교에도 민준이를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민준이가 뽑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음, 이런 식으로 소선거구제라냐 무슨 선거구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야. 자, 비례대표는 정당의 뭐에 따라서 득표율에 따라서 즉 각 지역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가 생긴 이유는 우리가 어려운 말 직능 대표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언론에 관한 거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는 뭐 그 뭐야 식료품 음식 업에 관한 걸 잘하는 사람 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 뭐 예를 들면 뭐 탈북민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 청년들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 이런 식으로 각 직능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야. 어? 그런 곳에 대표자들이 골고루 있어야 우리 사회 전체 이익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각 지역의 대표만 있어가지고서는 이런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 뭐 의사들의 고민이라던가, 약사들의 고민이라던가, 선생님들의 고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국회가 그 받아안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직능 대표들을 뭐 해놓고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에 대해서 뭐야 투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리스트를 쭉 만들어. 한 30명. 그 음, 다음에 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뭐야? 리스트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음, 요즘에 뭐 조국 뭐 혁신당인가 뭔가 그런 당이 또 있어. 이거 얼마 음, 전에 만들어졌어. 뭐 이런 당도 있고 뭐 개혁신당 뭐 이런 당도 있고 어쨌든 이런 여러 당이 있는데 이런 당들이 자기들이 그 호소판 그런 리스트를 이렇게 내보내. 그러면 음, 국민들이 나는 더불어민주가 좋아. 나는 뭐 국민의힘이 좋아. 나는 뭐 조국신당이 좋아. 이렇게 해서 투표를 막 해. 그럼 그 투표한 거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뭐해? 나눠 가죠. 그래서 이게 한 40 몇 석이야. 음, 약 50석이 좀 안 돼. 46석인가 얼마 정도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뭐 25%를 득표를 했어. 그러면 이 중에서 몇 프로? 4분의 1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 그럼 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비례대표 1번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막 15석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15번까지가 당선이 되는 거야. 그럼 음, 17번 있는 후보자들은 당선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이 비례대표 앞번이 순번이 중요한 거지. 이해가? 네. 네, 주에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1인 2표. 여러분 부모님들이 4월 10일 날 가서 투표하실 때 두 번 투표를 하셔. 하나는 음, 지역 후보 중에서 그 나온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뽑을 건가? 한 사람을 뽑아, 사람. 또 하나는 이 당들 중에서 나는 어떤 당에다 뭐 할 건가? 투표를 할 뽑을, 건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국회의원이 그 정당의 어떤 그런 구성이 되는 것들 입법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가 해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일은 아까 말했듯이 뭐 하는 거? 법을 정하는 거. 뽑을, 근데 요거 말고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이 뭐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예산 심사하는 거. 예산을 심사한다는 건 뭐냐면 정부가 앞으로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금 이렇게 걷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제출을 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보고서 야 이거 안 돼. 깎어.
음, 야, 이거 늘려. 라고 조정을 막 해. 허락을 음, 맡아야 돼. 정부 마음대로 못 해. 그런 그 예산 심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하는 거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장관 같은 걸 임명을 해.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총리나 장관을 제대로 할 만한 사람인 건가에 능력을, 자질을 테스트하고 뭐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이제 그것들을 찬성해줘야, 동의해줘야지. 특히 총리는 동의해줘야만이 총리가 될 수 있어. 그 음, 동의 안 해주면 총리가 못 돼. 근데 장관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줘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어. 반대해도.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걸 임명하려면 좀 부담스럽지.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지. 그래서 어쨌든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국정감사. 국정감사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보통 9월 달에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이 숙제검사 하는 것처럼, 너네 뭐 하나 음, 제대로 했어 하는 것처럼, 그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잘했나 못했나를 감사해. 음, 그래서 막 적발을 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누가 하는 거다? 입법부, 입법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런 일인 거야.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 4년? 4년. 몇 번 할 수 있어? 한 번? 하고 싶은 만큼. 음, 오, 10번이고 20번이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뽑혀야 할 수 있는, 그렇지. 뽑혀야 할 수, 뽑혀야 할 수. 뽑히기만 하면 계속 할 수 있어. 뽑히기만 하면.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요 국회의원들 어떤 건 특징이고,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특별히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불체포 특권. 음, 그 다음에, 그걸 뭐라 그러지? 또 생각이 안 난다. 큰일 났다. 이거 어쩜 좋냐.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는, 즉, 국회가 열리고 있을 동안에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되지 않는다. 음, 행병이 뭐예요? 어? 현행, 현행범은 현장에서 딱 걸린 경우. 아, 아,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이 그 자리에서 딱 걸렸어. 그럼 그건 체포돼. 아, 음, 근데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왔어. 음, 김민중 국회의원이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다른 경우는 가가지고 김민중 당신을 체포합니다. 뭐 이렇게 하거든. 네,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회기가 됐으면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라고 하면 아, 체포해. 그럼 국회 회의 끝나고 체포해요? 근데 회의 끝나고 근데 그 회의가 보통 몇 달씩 해. 아, 그리고 심지어는 그 회의를 계속할 수도 있어. 아, 어, 더 연기해서. 그럼 체포 못 하는 음, 거야, 만약에. 그리고 이제 이걸 체포하려면 저기 해야 돼. 국회에다가 이거 이 사람 체포하게 해주세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음, 투표해가지고 체포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해. 아, 뭐 이런 것들이 불체포 특권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쌤이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음, 국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어? 그 발언 가지고서 저기 하지 않아. 뭐야? 책임? 책임지지 않아. 그 음, 발언에 대해서 재판받지 않아. 어, 그걸 무슨 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 자,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서로가 민준이 바보, 민준이 메롱, 민준이는 도둑질했대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당연히 서로가 뭐해?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고 체포돼. 어, 벌 받아야 돼. 근데 서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민준이 못생겼습니다. 민준이 도둑놈입니다. 민준이 그거 뭐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민준이가 야 이걸 못생겼다고 그러니 잘생겼거든. 나 도둑질 안 했거든. 내가 너 고소할 거야 고발할 거야. 어? 그런데 서로는 나 국회의원으로서 나 한 거거든. 나 책임 음, 안 져도 되거든. 그 책임 안 져 실제로. 아, 오, 저 어때? 어? 네. 이런 음, 권한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 안 좋다고 생각해? 어, 어? 음, 자, 그러면 이런 고난을 도대체 왜 줬냐? 그 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준 이유가, 쌤 왜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큰일이네. 자, 불체포 특권을 준 이유는 그거야. 자, 봐. 아까 쌤님이
대통령이 속한 것들을 위해 여당이라고 그랬지.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을 야당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여당이 어떤 걸 할 때 과반수를 투표가 되려면 과반수가 넘어야 돼. 과반수가 돼야 돼. 과반수. 즉 만약에 뭐 100명이다. 그러면 51명이 찬성해야 돼. 음, 근데 대통령이 어떤 법을 냈는데 지금 보니까 찬성이 45명이야. 반대가 55명이야. 그러면 이 법이 통과 안 돼? 통과 안 통과 안 되지. 자,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민준이한테 와가지고, 너 도둑질했지? 너 조사할 거 있어. 너 체포. 어, 너 교통법규 위반했지? 너 조사할게. 너 체포.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 10명을 체포해버려. 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을 20명을 체포한다고 생각하자. 20명을 체포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찬성하는 사람이 몇 명? 45명 찬성하겠지. 네. 네. 반대하는 사람이 35명이 반대하겠지. 35명. 그러면 이 투표한 사람이 80명, 90명이니까, 80. 70, 80명이니까 41명 이상 되면 이게 통과가 되는 거야. 음, 이 법이 통과시킬 수 있지. 그래놓고서는 20명 체포한 다음에, 미안. 알고 봤더니 너네가 잘못이 없네? 이제 바꿀게. 이거 투표 끝난다. 어,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을 주는 거야. 아, 회기 중에는 체포하지 않아서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아, 그렇구나. 이해가? 왜 불체포 특권을 네. 줬는지? 자, 네. 불체포 특권을 네. 줄만해? 네. 네. 근데 이제 불체포 특권을 줄만한데 이제 이른바 방탄 국회라고 해갖고 분명하게 이 사람이 잘못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도 나 회기 중이야라고 체포 안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회기를 계속 연장을 해. 임시국회를 계속 열어갖고. 그럼 그 사람 계속 체포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방탄국회라고 해서 그런 오명을 갖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불체포 특권을 없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면책 특권이구나. 국회의원의 권리 중에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면책이라는 말이 뭐냐면 책임을 면한다라는 뜻이야. 음, 책임을 면한다. 즉 책임지지 않는 않는, 이걸 보고 면책 특권이라고 해요. 그 면책 특권을 왜 국회의원들에게 주느냐? 어? 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에요. 그래고 대통령, 당신 뇌물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대통령의 잘못을 꼬집는 거예요. 대통령 이런 거 잘못입니까? 라고 하는데, 야, 너 그거 뭐야? 너 그거 한 말 그거 거짓이었지? 너 그거 체포해. 벌 받아. 이러면 마음대로 우리가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잘못 지적할 수 없다는 거야. 음, 여러분들 선생님이 민준아 서로야 괜찮아 안 혼낼 거니까 괜찮아 너희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단점이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 마음대로 얘기해 라고 하니까 민준이가 정말 안 혼낼 거예요? 그럼 괜찮지 괜찮아 말해 민준이가 선생님은 너무 못생겼어요 아니, 선생님 얼굴 뒤딱 커요 선생님 너무 말이 많아요 막 그때 쌤이 뭐? 너 지금 그 말이라고 그래? 너 남아 너 이리 와 이게 자, 그걸 봤어. 그럼 그 서로 마음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얘기해봐. 뭐든 괜찮아. 그럼 서로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 저 당하는 걸 봤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얘기를 해? 어?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설령 이 사람이 말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뭐해? 벌을 안 내린다는 게 보장이 되어야 자기가 마음 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행정부가 잘못하는 걸 꼬집는 게 있는데 잘못한 걸 얘기하다 보면은 틀린 걸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음, 마치 신문도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사실 보도를 해. 근데 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오보를 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아, 오보 내는 걸 가지고서 만약에 막 소송하고 막 해서 엄청나게 배상을 오르면
언론이 자신 있게 마음대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신문 기사를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없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걸 보도한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오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뭐해? 예, 않아. 봐주는 게 있어. 그런데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도 어차피 행정부 견제와 감시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책특권을 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면책특권을 뭐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이용, 악용하는 국회의원 아, 있다는 거야. 그 언론도 마찬가지지. 언론도 막 일부러 막 자기가 거짓인지 알면서도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해서 그런 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일부러 한 건지 진짜 한 건지 알 수가 없다. 없다는 거, 가리기가 힘들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어쨌든 그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렇게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역시 그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러하니 그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뭐에 대해 설명한 거야? 입법부에 대해 설명한 입법부, 거야. 자, 행정부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뭐에 따라서 법을,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 음, 집행하는 기관을 뭐라 그런다? 행정부라. 행정부, 행정부의 우리 그 국가 원수도 대통령이고 행정부의 수반, 행정부의 우두머리 누구야? 대통령이야. 근데 대통령이 그 음,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밑에 이제 누가? 장관, 국무총리. 아, 국무총리가 보통 이제 내치라고 해서 안을 보통 지휘하고 국무총리 밑에 이제 각 장관들이 각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국무총리와 장관들과 대통령이 모여서 국무회의, 국무회의가 우리나라 최고의 의결기관. 그래서 거기서 의사결정들을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우리나라 행정부 조직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책 잠깐 보겠습니다. 83쪽, 83쪽. 이 표가 보이지? 네, 83쪽. 그래서 대통령 밑에 보면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있어. 네, 대통령 비서실은 말 그대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각 그 여러 뭐 사회문화수석 뭐 여러 그 수석들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에게 그 정책적 조언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대통령 비서실이고 국가안보실은 말 그대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뭐 북한이 뭐 미사일 쐈다 그러면 이제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회의를 여는 그런 것들이 국가안보실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하는데, 경호를 담당하는 곳이지,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라고 과거에는 없었는데 아마 이게 문재인 정부 이후에 아마 생겼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각 개개인의 인권을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산하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감사원, 감사원은 행정부의 아까 그 국회의원들이 그 뭐야 감시 감독하기도 하지만 감사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상설적으로 다른 공무원들이 그 일을 제대로 잘 했는지를 음, 감독하는 그런 것들이 감사원이라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보, 국가정보, 국정원, 과거에는 안기부라고 그랬었는데 국가정보, 우리 뭐 이렇게 미국의 뭐 CIA 뭐 이런 그런 것들처럼 주로 이제 대공, 간첩들이라던가 산업 스파이라던가 이런 것들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 국가정보원이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방통이라고 하는데 방송, 통신, 신문, 뭐 언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어떤 그런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런 그 TV 뭐 이런 그 MBC, KBS 이런 거를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그것들을 뭐 허용할 건지 허용하지 않을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에서 아까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밑에 이제 바로 이제 그 공무원들로 하는 거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제 거기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보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되어서 모여서 회의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해 주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과 관련되어서 역시 여러 사람들이 자문해 주는 곳이고 그다음에 국민경제자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자문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과학을 자문을 맞죠. 자문을. 과학기술에서 자문해 주는 곳이고 그래서 다 대통령을 돕는 곳이야. 그다음에 이제 밑에 대통령의 지시를 이렇게 바로 받는 게 국무총리. 그래서 대통령이 주로 이제 외교, 국방 문제에 주로 이제 더 많이 주력을 한다면 내치에서 집안 살림, 안 살림은 주로 이제 국무총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건데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많은 고난을 이양하면 국무총리가 힘을 갖고 실세통령이 힘을 갖고 막 하고 대통령이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막 다 챙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어디 행사 몸이 하나니까 대통령이 못 가는 행사는 누가 가?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가가지고 대통령이 그것들을 대신 낭독해 주는. 근데 어쨌든 국무총리가 넘버 투야 우리나라에서는. 음, 미국은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따로 있거든. 우리나라 부통령이 없고 만약에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누가? 국-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국무총리도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서열이 있어. 그 어, 부총리가 있어, 부총리. 그래서 이게 국가 아, 서열이 정해져 있어. 음, 넘버 원 대통령, 넘버 투 국무총리, 넘버 음, 쓰리가 뭐 재경기획부 부총리인가 뭐 이런 식으로 넘버 포가 뭐 어, 교육과학부 뭐 이런 식으로 서열이 이렇게 쭉 정해져 있어. 그 순차적으로 가. 그 권력 음, 서열이 이렇게. 그 국무총리 밑에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 아까 대통령 비서실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를 도와주는 것,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여러 그 부처의 일들을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국무조정실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처라는 것도 있고 음, 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부,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관련된 게 이제 우리가 교육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부 밑에 이제 보면은 청, 기획재정부 밑에 뭐가 있어? 기, 국세, 청이지. 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이렇게 여러 가지 청이 있어가지고 부가 조금 더 이렇게 규모가 큰 거야. 그거에 비해서 음, 청은 규모가 좀 적은 건데 대전에도 정부청사 있는 거 알아? 네, 둔산동에 대전에 정부청사 있는데 대전에 있는 정부청사의 특징은 이 청들이 주로 다 모여 있어. 음, 청들은 거의 대부분 다 대전에 와 있어. 그다음에 여기 부 있지 부. 기획재정부, 네, 교육부 이런 부들은 대부분 어디 와 있어? 서울, 세종. 세종, 세종시에 이런 부들이 대부분 와 있어요. 옛날에는 서울에 있었어. 이게 광화문과 과천, 경기도 과천에 이게 행정부가 몰려 있었는데 지금 음, 그것들이 거의 대부분은 다 이 세종으로 내려왔어. 몇 개는 남아 있고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행정 조직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행정 조직이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무원, 물론 입법부나 사법부도 다 공무원들인데 이 행정부에 속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대부분의 근간을 이루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행정고시라고 시험이 있어, 시험. 그 음, 행정고시를 통과하면 5급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 5급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음, 일반 공무원은 9급 공무원. 이런 보통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 그, 네, 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앞에 뭐 주민등록 등본 떼줘서 이렇게 서류 떼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9급 네, 공무원. 그래서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그 시험 보고 뭐 올라가면 이제 8급, 7급, 6급 쭉 올라가는데 그분들이 평생 열심히 일해봐야 대부분이 한 6급 정도에서 정년퇴임돼. 아, 그들 중에 일부는 뭐 5급, 4급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6급까지 가기도 6급, 5급까지 가기 힘들어. 대부분은. 음, 근데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야? 5급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럼 1급도 갈 수 있어요? 뭐가 5급 공무원 그치 쭉 올라와서 1급까지 가는 거가 승진해서 가는 건 1급까지 가. 음,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장관이나 차관이나 장관은 공부해서 승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임명해. 아, 그럼 그런데 이제 최대 1급이네요. 그치 자기가 이제 승진해서 가는 거는 1급이고 그런 공무원들 중에서 차관이나 장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관이나 장관은 대부분 교수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차관이나 장관 아니면 뭐 전문가라고 해당되는 사람들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차관이나 장관은 임명직이라서 그 네, 사람들은 그 뭐야 그 시험 봐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공부는 시험 봐서 하는데 그러면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 장관? 장관이나 차관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장관 딱 되니까 좋은 거였지. 근데 장관 음, 차관은 아 금방 잘려. 아, 얼마 오래 왜요? 못 가. 그 왜요? 대통령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너 아, 장관 그만해. 너 차관 그래. 그리고 대통령 바뀌면 무조건 다 끝나는 거고. 근데 아까 음, 시험 봤을 때 공무원들은 평생 직장이야. 음, 근데 우리가 늘 공이야, 늘 공. 늘 공무원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음, 정리퇴임 할 때까지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자기가 잘못하지 않는 한 계속 공무원이야. 근데 아까 장관이나 차관 같은 사람은 어공이라 어, 어쩌다 공무원. 아, 어쩌다 공무원 됐는데 거기서 뭐 하면 잘릴, 그만두면 끝. 공무원 아닌 거지.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다르었던 그런 볼 수 있어서 뭐 뭐야 그 영화 배우였는데 그 탤런트였는데 지금 현재 문화부 장관 그 사람은 탤런트였던 것들이 인정받아가지고 문화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니면 무슨 뭐 대학 교수였다가 법무부 장관 이런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것들이 가능한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가 이제 커다랗게 우리가 보통 세 개가 이제 사법부 하면 세 직업이 떠오르지 뭐뭐 누구 변호사, 검, 변호사 검사, 검사 판사, 판사 세 근데 이 중에서 판사하고 검사는 공무원이야 공무원 월급 받는 공무원 음, 변호사는 공무원 아니야 그냥 사업자 개인 사업자야 아, 그래서 변호사는 자기가 그 수입 맡은 사건이 많을수록 큰 사건을 맡을수록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 음, 어? 일 잘 못 맡고 막 저기 성공 잘 못하면 변호사 중에 네, 파산하는 변호사도 많아. 아, 쫄딱 많은 변호사도 있어. 근데 검사하고 판사는 뭐야? 월급 받는 공무원이야. 그 사람들은 또 평생 또 뭐 하는 거야? 검사하고 판사 할 수 있어. 근데 음, 검사하고 판사는 검사 판사다가 자기가 그만뒀어. 그럼 바로 변호사 할 수 있어. 음, 아, 변호사 할 수 있어. 그리고 옛날에는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봤어.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봐서 그 중에서 판사 할 사람 해갖고 판사, 검사 할 사람 해서 검사, 나머지 변호사. 아, 물론 이제 공부 잘했는데도 나 변호사 할 수 있어. 근데 보통 음, 판사나 검사 같은 경우는 한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우선 판사나 검사를 했었고, 어? 그꼭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변호사 했으면 변호사 했는데, 그다 아까 말한 대로 검사 판사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음,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 그 사법고시라는 시험이 없어졌어. 아, 대신 지금 로스쿨, 아, 로스쿨하고 법과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변호사가 돼. 그래서 그 변호사들 중에서 나중에 누굴 뽑아? 검사를 다시 검사, 뽑거나 판사를 다시 뽑아. 그런 식으로 이제 검사, 판사 되는 방법이 조금 뭐였어? 달러, 달라진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손이나 민준이가 뭐 검사나 판사, 변호사 되고 싶다. 그 옛날엔 처음부터 법대를 갔었는데 이제는 법대를 처음부터 갈 필요가 없어. 그 일반 대학 갔다가 나중에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돼도 되고 법대 갔고 법학전문대학원 가고 그렇게 가도 되고 그래서 그 길들은 다양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아까 그 행정부 공무원 되는 것도 그냥 그 무슨 행정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행정학과 가야 될 필요 없어. 일반과 가서 자기가 행정고시 그 시험을 보고 준비를 하거나 국가공무원 시험 공부를 따로 해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외교부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그 음, 외무고시가 따로 있어. 그거는 이제 따로 그 외교관 되는 공부 그 시험을 봐야 되고 그 공무원들도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그 예를 들면 선생님 교육 공무원 되려면 교원 임용고사 봐가지고 이게 선생님도 공무원이야. 교육 공무원. 아, 학교 선생님도 공무원이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선생님도 공무원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은 공무원이고 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차이에서 공무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두 가지 정의하면 돼. 하나 국가 일하는 사람. 또 하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 그게 국가 공무원의 정의야. 공무원의 정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혹시 서로하고 민준이 이 책 읽다가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이거 좀 어려웠어요라는 거 있으면 뭐 공부 길게 하고 싶지 않아 갖고 없다고 하겠지 있어도 어, 혹시나 있으면 얘기하면 그거 간단히 설명해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 서로 이 책 읽다가 잘 모르겠는 거 궁금한 거 음, 서로가 지금 민준이 서로가 막너 있다고 하기만 해봐 막 이러고 있는 거 있어. 눈치 차려라 막 이러면서 눈치 챙겨라 이러면서 자 없어? 네, 네. 자 둘이 아주 마음의 일치를 봤습니다. 다음에는 10일간의 보물찾기라는 책으로 보겠습니다. 10일간의 보물찾기 하니까 되게 흥미로울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흥미로운 수학책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수학책이야. 그래서 거기 문제도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10일간의 보물찾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네,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네.